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1번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봅니다. 특별고압 가공전선로 및 선로 길이 몇 킬로미터 이상의 얼마 이상의 고압 가공전선로에는 보안상 특히 필요한 곳에서 통화할 수 있도록 휴대용 또는 이동용의 전력보안 통신용 전화 설비를 시설해야 하는가입니다. 그리고 5km인데요. 이 숫자가 이 거리 킬로미터 나온 것이 많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 몇 번 보시다 보면 저절로 외워지실 거예요. 5km 이상일 때 전화 설비를 시설해야 된다. 그 다음에 2번 전력보안 통신용 전화 설비를 시설하여야 하는 곳은 제가 이거 설명드리면서 그냥 대놓고 모두 외우시기보다는 해야 될 것 같다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그것을 판별해 보라고 했죠. 봤을 때 갑은 원격 감시 제어가 되기 때문에 없어도 되는 겁니다. 동일 수계에 속하고 보안상 긴급 연락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전화 설비가 필요 없다는 거고요. 원격 감시 제어가 되기 때문에 필요가 없고, 랍은 이 이상의 급전소 상호간과 이들을 총합 운용하는 급전소 간에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 답은 랍원입니다. 3번 전력보안 통신설비 시설 시 가공전선로로부터 가장 주의하여야 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이거 부분은 전력공학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통신선 유도장애라고 해서 전자유도장애 혹은 정전유도장애에 의해서 통신선 유도장애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자유도작용을 가장 주의해야 된다. 전자유도작용에 의해서 전자유도장애가 발생하고 이것이 통신선 유도장애를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4번 가공전선로의 지지문을 시설하는 통신선과 고압 가공전선 사이의 이격거리는 몇 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하는가? 여기에서 고압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는 저압과 고압이 똑같았죠. 얼마? 60에 30입니다. 60에 30. 근데 고압일 때는 일반적인 경우와 그 다음에 고압 절연전선의 경우 모두 60이고 케이블이면은 30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답은 여기 케이블이란 말이 없으니까 라번이 되고 60입니다. 60. 5번 전력 보안 가공통신선, 우리가 가공전선 아니고요. 가공통신선입니다. 도로 위, 철도 또는 궤도, 횡단보도교 위 등이 아닌 일반적인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지표상 몇 미터 이상으로 시설해야 하는가입니다. 지금 여기서 철도, 도로, 횡단보도교 위 등이 아닌 일반적인 경우, 이 표에서요, 도로 위의 일반적인 경우하고는 다른 겁니다. 도로 위의 일반적인 경우는 도로를 횡단한다 이런 의미고요. 지금 문제에서 일반적인 경우라 해서 도로 위의 일반적인 경우 아니란 겁니다. 맨 밑에 있는 거 있죠. 기타 장소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타 장소가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즉 도로, 철도, 횡단보도교 이외의 장소가 일반적인 장소가 되고 이때 3.5m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공통신선이냐 혹은 가공전선의 지지물을 시설한 경우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가공통신선을 높이기 때문에 3.5가 된다. 그 다음에 6번 특별고압 가공전선의 지지물을 시설하는 통신선 또는 이에 직접 접속하는 통신선이 도로, 횡단보도교, 철도, 궤도 또는 삭도와 교차하는 경우 통신선의 지름 몇 미리의 경동선이나 이와 동동 이상의 세기에 거시해야 하는가 합니다. 얼마? 8.01에 5가 됩니다. 8.01에 5. 요거 잘 나온다고 했고요.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7번. 요거 제일 반가운 거죠. 전력 보안 가공통신선이 가공전선도 마찬가지고요. 철도, 궤도, 횡단 6.5, 철도, 궤도, 횡단 6.5가 됩니다. 답은 라번이고요. 8번 시가지에 시설하는 특고압 가공전선의 지지문에 시설하고자 하는 경우 통신선은 얼마냐? 우리가 시가지에 어떻게 특고압 가공전선 지지물에 통신선 시설하면 안 된다라고 했죠. 일반적으로 안 되는데 다만 통신선에 5.26의 4 이상의 절연전선 또는 광섬유 케이블 사용하면은 시설해도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론에서 그렇게 했죠. 그래서 5.26의 4 이상을 사용하면은 사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4mm 이상의 절연전선 사용하면 시가지에도 통신선을 특고압 가공전선 지지물에 시설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9번
시가지에 시설하는 통신선을 특별고압 가공전선의 지지물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은 앞에서도 나왔죠. 68번에서 했었습니다. 아니 되는 경우 언제나 가 지름 3.6mm의 전원전선 8번에 했었죠. 얼마? 5.6이 4입니다. 4mm 이상이에요. 4mm 이상이기 때문에 3.6mm는 안 돼요. 3.6mm는 특고압 지지물에 시설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답은 가고요. 뭐 첨가통신용 1종 케이블, 첨가통신용 2종 케이블, 광섬유 케이블은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10번입니다. 다음 중 무선용 안테나 등을 지지하는 철탑의 기초 안전율로 옳은 것은 이것 무선용 안테나 지지하는 철탑, 목주 이런 것들 모두 1.5였습니다. 모두 1.5. 예, 답은 라번입니다. 11번. 그림은 전력선 반송 통신용 결합장치의 보완장치인데 그림에서 DR은 뭐냐? DR은 우리가 배류설륜입니다. 배류설륜. 전류를 뺀다는 겁니다. 전류를 배출한다 이런 말이에요. 전류를 배출하는 그런 설륜이다. 그리고 나머지 CC 결합 캐패시터나 CF 결합 필터 요런 것 정도는 같이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번입니다. 전력보안 통신설비의 보완장치 중에서 특고압용 배류 중계 코일을 시설하는 경우, 요거 우리 교재에 없었어요. 특고압 이런 부분에 없었는데 요거 종종 출제됩니다. 그래요? 특고압용 배류 중계 코일을 시설하는 경우 선로축 코일과 대지와의 사이에 절연 내력은 몇 볼트의 시험 전압으로 연속해서 1분간 견뎌야 하는가? 우리가 지금 여기서 특고압이기 때문에 6000볼트입니다. 특고압이기 때문에 6000볼트고 고압은 3000볼트로 시험합니다. 고압은 3000볼트, 특고압은 6000볼트인데 12번에서는 특고압용을 하기 때문에 6000볼트가 됩니다. 6000볼트. 그다음 13번. 사무실, 건물에 조명설비에 사용되는 백열전등 또는 방전 등의 전기를 공급하는 옥내전로의 대지전압은 몇 볼트 이하여야 합니까? 대지전압 300볼트, 사용전압 400볼트. 답은 나번입니다. 14번 옥내전로 대지전압에 대한 규정으로 주택의 전로 인입구에 전원 배달기를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리가 없도록 시설을 하는 경우 용격 용량이 몇 킬로볼트 이하일 때 인체 보호용 누전 차단기 시설하지 않아도 되는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가정에도 누전 차단기 있고 일반적인 경우 웬만하면 누전 차단기 있어야 되는데 다만 절연 변압기를 시설하면은 이 누전 차단기 시설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했죠. 절연 변압기 시설하면 그때 그 절연 변압기 용량 얼마냐면 3kVA입니다. 3kVA. 그래서 절연 변압기 누전 차단기 대신에 절연 변압기 사용하는데 3kV 용량은 3kV다. 그래서 답은 나번이 됩니다. 15번 다음 중 옥내전로 시설 기준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옥내전로 시설 기준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옥내입니다. 그러니까 주택의 옥내전로 대지전압 앞에서 있었죠. 250V 이하가 아니고 300V 이하입니다. 주택의 옥내전로 사용전압은 400V, 사용전압 400이 맞습니다. 다음 주택의 전로 인입구에는 인체 보호용 누전 차단기 맞고요. 전격 소비 전로 2kW 이상의 전기 기계 기구는 옥내 배선과 직접 접속한다. 요것도 우리가 그 규정에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요것도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2kW 이상의 전기 기계 기구는 옥내 배선과 직접 접속한다. 이 부분도 외워주시고요. 15번은 답이 가번입니다. 틀린 것 가번. 16번 다음 중 옥내 시설하는 저압 전선으로 나전선을 사용할 수 있다. 나전선을 사용할 수 있는 것보다 애자, 그 다음에 버스 덕트, 라이팅 덕트 이렇게 됩니다. 애자, 버스 덕트, 라이팅 덕트 이 세 개이고요. 그래서 답은 버스 덕트가 됩니다. 17번 다음 중 옥내 시설하는 저압 전선으로 나전선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는 경우는 봅니다. 애자 사용 공사에 의해서 전기된 공사에 시설하는 전기로용 전선 맞고요. 이동 기중기, 우리 이동 기중에 의한 접촉 전선. 우리가 나전선 사용 부분에는 없었지만은 그 뒷부분에 있었죠. 이동 기중기 등의 접촉 전선에 나전선 사용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할 수 있다. 합성수지 몰드 안에 나전선 사용해 보세요. 나전선 사용하면 바로 합선돼 버릴 겁니다. 그래서 합성수지 몰드 뿐만 아니라 금속관, 합성수지관, 덕트 이런 거 다 안 돼요. 다 안 됩니다. 버스 덕트 공사에 의해서 시설하는 경우는 됩니다. 그래서 답은 답은이고요.
18번 가장 기본적인 거라고 했습니다. 다음 관련에 알맞은 것은 지압 옥랩에서는 단면적 얼마의 연동선이거나 이와 동동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것 또는 단면적이 1제곱밀리미터 이상의 미네랄 인슐레이션 케이블, 미네랄 인슐레이션 케이블을 MI 케이블이라고 하는데요. 다시 미네랄 인슐레이션 케이블 1입니다. 그 다음에 연동선은 저압 2.5, 고압 6이라고 했습니다. 저압이기 때문에 2.5. 19번, 18번에 했죠? 저압 옥랩에서 사용하는 MI 케이블, 뭐다? 미네랄 인슐레이션 케이블. 그러니까, 미네랄 인슐레이션 케이블을 MI 케이블이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최소 굵기 얼마? 저압 옥랩에서 아무런 언급이 없을 때 1입니다. 1. 20번. 사용전압 400V 미만이 쇼윈도우 내입니다. 쇼윈도우 내를 우리가 진열장을 영어로 쇼윈도우 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쇼윈도우 내 배선에 사용하는 캡타이어 케이블의 단면 최소 몇 제곱밀리미터 이상이 하니까 쇼윈도우 0.75, 쇼윈도우 0.75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쇼윈도우 0.75. 21번입니다. 진열장 안에 400V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저압 옥랩 배선으로 외부에서 보기 쉬운 곳에 하나 시설할 수 있는 전선은 다 진열장은 건조한 곳에 시설하고 또한 진열장 내부를 건조한 상태로 사용하는 경우다. 앞에서 20번 문제에서 또 했었죠. 0.75 이상인 코드나 캡타이어 케이블로 할 수가 있다. 진열장 20번은 쇼윈도우 똑같은 거예요. 쇼윈도우가 진열장이다. 22번입니다. 22번 다음 중 욕실 등 인체가 물에 젖어 있는 상태에서 물을 사용하는 장소, 뭐 화장실, 욕실 이런 곳이에요. 장소에 콘센트를 시설하는 경우 적합한 누전 차단기 이거 지금 한 번에 이렇게 나왔지만은요 따로따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다시 봅니다. 전격 감도 전류 15mA 이하, 전격 감도 전류 15mA 이하. 그 다음에 동작 시간은 0.03초, 0.03초.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 전류 동작형, 전압 동작형 아니고 전류 동작형입니다. 그래서 답은 나번이 됩니다. 전격 감도 전류 15mA, 동작 적용 시간 0.03초, 전류 동작형 누전 차단기. 답은 나번입니다. 그리고 수치 모두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3번 옥내 시드라는 전동기에는 전동기가 소손될 우려가 있는 과전류가 생겼을 때 자동적으로 이를 저지하거나 이를 경보하는 장치를 시설해야 하는데 단산 전동기의 경우 전원 측 전로에 시설하는 과전류 차단기 전격 전류가 몇 암피아 이하면 이 과부하 보호 장치를 시설하지 않아도 되는가 합니다. 말이 많은데 일반적인 과부하 보호 장치 15암피아고요. 배선용 차단기 들어가면 20암피아입니다. 예, 요거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요거 많이 나온다고 그랬죠. 일반적인 과절 차단기, 뭐, 누전 차단기나 뭐, 표준, 이런 것들 15A, 배선용 차단기 20A. 이렇게 되는 겁니다. 24번. 옥내에 시설되는 전동기가 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과전류가 생겼을 때 자동으로 차단하거나 경보를 발생한 장치 시설해야 한다. 이 규정에 적용되는 전동기 전격 출력의 최소값은 얼마다? 200W입니다. 200W니까 0.2kW. 예, 교재 0.2kW라고 되어 있는데 200W가 되는 겁니다. 200W. 네. 25번 전원 측 전로에 시설한 배선용 차단기. 지금 과전류 차단기 아니고요. 배선용 차단기입니다. 배선용 차단기는 얼마? 20A가 되는 겁니다. 과전류 차단기 제가 말씀드렸죠. 과전류 차단기 안에 배선용 차단기, 누전 차단기, 표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다고. 그래서 일반 과전류 차단기 아니고 배선용 차단기 경우는 20A일 때 과부하 보호장치를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26번 전격 전류가 20A와 40A인 전동기와 전격전류 10A인 전역이 5대 전원기를 공급하는 단상 220V 저압 간선이 있다. 간선의 최소 허용 전류는 몇 암피아인가 라고 합니다. 지금 26번인데요. 요 부분은 간선의 허용 전류와 요거 일어나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간선의 허용 전류냐 혹은 간선 보호용 과전류 차단기의 허용 전류냐 따라서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간선의 허용 전류는 얼마냐? 지금 1.25 IM 플러스 IH 혹은 1.1 IM 플러스 IH가 되는 건데 이때는 얼마? IM이 50보다 작을 때고요. 이때는 IM이 50보다 클 때입니다. 지금 이 문제에서 보세요. 20A와 40A니까 IM 얼마? 전동기 전류는
20 플러스 40 하니까 60A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걸 적용하느냐? 여기서 이 공식을 적용하는 거죠. 60, 50을 넣으니까 1.1im 플러스 IH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간선의 허용적률 IA라고 했을 때 IA는 얼마? 1.1 im 플러스 IH요. 얼마? 1.1 곱하기 60 플러스 전열기는 얼마냐 보세요. 10A 전열기 5대입니다. 따라서 얼마? 10 곱하기 5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얼마? 116A가 됩니다. 116. 간선 보용, 관선의 허용 전류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7번 볼게요. 27번. 전격 전류 30A의 전동기 한 대와 전격 전류 5A의 전열기 2대에 공급하는 저압 옥내 간선을 보호할 과전류 차단기의 전격 전류의 최대값은 얼마인가라고 합니다. 지금 뭐냐면 26번하고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보세요. 문제 뭐가 되어 있냐면 간선 보호 과전류 차단기 전격 전류요.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간선 보호 과전류 차단기 전격 전류는 얼마? 3배 IF, 그러니까 IF라고 했죠. IF는 3배 IF 플러스 IH 혹은 2.5배 IA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거 2.5배 IA는 어떻게 돼요? 아예 26번 문제처럼 계산하시면 되는 겁니다. 26번 문제처럼 계산을 해서 2.5를 곱한 값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구한 값 중에서 작은 것을 선택하면 되죠. 작은 것. 근데 이렇게 계산하면 대부분 얘가 더 작습니다. 대부분 얘가 작아요. 한번 이것도 한번 계산 한번 해보세요. 확인해 보시면 얘가 더 적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IF는 얼마? 3배. IM이 얼마냐면 30A. 플러스 IH 얼마? IH 5A 2대요. 따라서 얼마? 10이죠. 그래서 얼마? 100A가 될 겁니다. 100A. 그래서 이때 관선 보호용 과전류 차단기는 100A가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 이렇게 하면 보세요. IA가 얼마? IA는 지금 50A 전동기 전류가 50A 이하죠. 따라서 1.25배 곱하기 30 플러스 전열기 10입니다.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이 값에서 곱하기 얼마? 곱하기 2.5로 해보면 100A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 값 중에서 작은 것을 선택하는데 이 값이 더 작기 때문에 27번에는 답이 100A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27번의 답 다예요. 다. 계속해서 28번 문제로 가봅니다. 28번. 저압 옥내 간선은 특별한 경우 제외하고 다음 중 어느 것에 의하여 그 굵기가 결정되는가? 굵기, 우리가 전선 굵기 선정할 때 뭐 전압 강화, 뭐 허용 전류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이 허용 전류예요. 허용 전류. 예. 우리가 이렇게 앞에서 26번에서 구했던 것처럼 간선의 허용 전류 이런 것들 갖고 전선의 굵기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답은 라번. 29번. 전격 전류 35A인 과전류 차단기로 보호되는 저압 옥내 전류에 사용되는 연동선의 굵기는 연동선의 굵기는 단 분기점에서 하나의 소켓 또는 하나의 콘센트 등에 이르는 부분의 전선을 제외하는데 지금 35A예요. 35A는 30A 초과 40A 이하에 속하죠. 맞죠? 그래서 35A 이상 30A 초과 40A 이하에서는 그 굵기가 얼마다? 10입니다. 10. 그 다음에 미네랄 인슐레이션 같은 경우는 6입니다. 이 포 있죠? 제가 자주 나오는 거 50A 정도까지는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답은 라번이고요. 30번. 요건 쉬운데 전격 전류가 15A 이하는 가장 작은 거죠. 우리 15A보다 더 작은 거 없습니다. 그래서 15A 이하인 과전류 차단기로 보호되는 저압 옥내 전류에 접속하는 콘센트는 얼마? 15A 이하 가장 작으니까 콘센트도 15A가 되는 거예요. 요거 15A가 됩니다. 답은 가.
31번. 일반적으로 저압 옥내 간선에서 분기해서 전기 사용 기계기구에 이르는 저압 옥내 전로는 저압 옥내 간선과 분기점에서 전선의 길이가 몇 미터 이하인 곳에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 시설해야 되는가? 아무런 조건이 없죠. 우리가 뭐 35 허용 전류가 35%에서 55%는 8m, 그 다음에 55%를 넘으면은 뭐 8m를 넘어도 된다 이렇게 했는데 아무런 조건이 없으면 얼마? 3m입니다. 3m. 예, 3m. 그 다음에 35%부터 55%까지는 8m. 그 다음에 이상이면 넘어도 된다 이렇게 했고요. 아무런 조건이 없기 때문에 3m가 된다. 답은 4번이에요. 32번 아파트 세대 욕실에 비대용 콘센트입니다. 얘 물을 사용하는 것이죠.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시설 방법 중 적합하지 않은 것은 콘센트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인체 감염 보호용 누전 차단기로 보호된 전로에 접속할 것 맞고요. 습기가 많은 곳에 시설하는 배선기구는 방습 장치 시설할 것 이것도 맞고요. 저압용 콘센트 접지극이 없는 것을 사용할 것. 우리가 접지극이 있는 게 안전할까요? 없는 게 안전할까요? 당연히 접지극이 있는 것이 안전합니다. 따라서 위험하기 때문에 더더욱 더 안전한 것을 선택해야 되고 따라서 접지극이 있는 것. 답은 4번입니다. 충전 부분, 전기가 흐르는 부분이 노출되지 않을 것. 당연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 32번은 뭐 약간의 용어만 아셔도, 법규 자체를 모르더라도 용어만 아셔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위험한 곳, 위험하지 않는 곳. 위험하기 때문에 더 안전하게 해야 된다. 이런 거요. 33번. 가로등 경기장 공장 아파트 단지에 어쩌고 저쩌고 해서 그 효율은 몇 루멘 포 와트입니까? 1와트당 몇 루멘이다? 70루멘 변하지 않는 겁니다. 34번 일반 주택 및 아파트 가구실 현관 등의 조명용 백열전을 설치할 때 몇 분 이내에 소동되는 타임 스위치를 시설해야 되는가? 가정은 3분, 숙박은 1분. 따라서 답은 3분입니다. 35번 다음 중 사용 전압이 400V 미만이고요. 옥내 배선은 시공한 후 점검할 수 없는 은폐 장소입니다. 점검할 수 없는 은폐 장소며 건조한 장소일 때 공사 방법은 뭐냐? 플로어 덕트 혹은 셀룰러 덕트. 지금 보시면 점검할 수 없는 은폐 장소가 어딜까요? 점검할 수 없는 은폐 장소가 마룻바닥 뜯어내는 거예요. 마룻바닥에 은폐를 했기 때문에 점검도 할 수 없고 은폐된 장소입니다. 그래서 점검할 수 없는 은폐 장소 특별한 거, 뭐 금속관, 케이블 이런 거 빼고요. 포함되는 거 셀룰러 덕트, 플로어 덕트 두 개입니다. 36번 사용 전압이 380V, 400V 이하입니다. 400V 이하고 옥내 배선 애자 사용 공사를 시설할 때 전선과 조영제 사이의 이격거리 얼마? 2.5cm죠. 2.5cm. 400V 이하일 때 만약에 습기가 있다 그러면 4.5지만은 나머지는 전부 2.5cm입니다. 고압은 5cm. 예. 37번 애자 사용 공사에 의한 저압 옥내 배선 시 전선 상호 간의 간격은 몇 센티미터 이상이 하는가? 애자 사용 공사에서 저압입니다. 고압은 8, 저압은 6. 전선 상호 간의 간격, 저압은 6, 고압은 8입니다. 38번 사용 전압이 220V인 경우 애자 사용 공사에서 전선과 종지 사이 이격거리는 얼마냐? 똑같이 36번과 똑같죠? 2.5cm입니다. 400V 이하는 2.5cm. 39번 합성 수지관 공사 시 관 상호관 및 박스와 접속은 관에 삽입하는 깊이를 관 바깥 찌르면 몇 배냐? 이것은 우리가 본드를 접착제를 사용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랬습니다. 접착제 사용하지 않으면 1.2배, 사용하면 0.8배. 여기에서는 접착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1.2배가 됩니다. 40번 일반 주택의 저압 옥내 배선을 점검하였더니 다음과 같이 시공되어 있었다. 잘못 시공된 것은 뭐냐? 일단 갑은 욕실의 전등으로 방수 형광등 맞겠죠? 네, 방수 형광등 맞습니다. 단상 3cm 인 개폐기에 중성선에 동판이 접속되어 있었다. 이건 우리가 전력공학에서 배우는데, 전력공학에서, 단상 3선식의 중성선은, 이 중성선이 만약에 단선이 되면은 전압 불평형에 의해서 부하 별평형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중성선은 어떻게 퓨즈를 설치하지 않고 동선으로 직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성선에는 퓨즈 설치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번에서 중성선에 동판이 접속되어 있다. 맞습니다.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동판이 접속되어 있다.
답을 보시면 합성수지관 공사의 관내 지지점 간의 거리가 2m 아니죠. 우리 애자는 2m가 맞는데 합성수지관이나 가요전선관 같은 경우는 1.5m입니다. 1.5m. 예. 그 다음에 금속관 공사로 시공한 거 IV전선. 우리가 IV전선은 뭐 우리가 예전에 600V 비닐 전력전선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이 사용됐고, 그 다음에 다른 거 5개용 있죠. 5개용 OW 5개용 제외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맞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1번 금속관 공사에서 절연 부싱이 뭐다? 말씀드린 관을 잘랐을 때 그 날카로운 부분 때문에 전선을 집어넣었을 때 전선 피복이 벗겨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부싱을 사용합니다. 관의 단구에서 전선 피복의 손상 방지. 42번 다음 금속관 공사에 대한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금속관 공사 봅니다. 지압 옥내 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으로 5개용 비닐 전련 전선 사용했다 안 되죠. 다른 거 다 따라서 읽어볼 필요도 없지만 5개용 비닐 전련 전선 사용하면 안 됩니다. 왜? 옥내 공사에서. 그 다음에 답은 저압 옥내 배선의 금속관 안에는 전선의 접속점이 없도록 했다. 맞고요. 콘크리트의 매설하는 금속관 두께는 1.2, 매설 이외에는 1.0, 매설하면 1.2 맞습니다. 저압 옥내 배선의 사용 전압이 400V 이상인 관에는 특별 3종 접지 공사 맞습니다. 43번 옥내 배선의 사용 전압이 200V인 경우에 이를 금속관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려고 한다. 다음 중 옥내 배선의 시설로 옳은 것은입니다. 금속관 공사고요. 경동선은 16mm의 단선을 사용했다. 우리가 단선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10까지죠. 10. 16이면 연선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틀렸고. 남은 또 나오네. 전선은 5개용 비닐 전련 전선 사용하였다. 안 됩니다. 5개용 안 되고. 콘크리트 매설하는 전선관 두께를 1.0이 아니고요. 앞에서 나왔지만 1.2입니다. 매설하면 1.2. 금속관에는 3종 접지 공사를 했다. 지금 사용 전압이 200V이기 때문에 3종 접지가 맞고요. 400V를 넘으면은 특별 3종이 됩니다. 44번 440V의 저압 배선은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금속관 공사를 하였을 때 금속관 어떤 접지 공사를 하는가? 지금 400V 넘기 때문에 특별 3종 접지 공사인데 단 사람 내 접촉 우려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3종 접지 공사가 되는 겁니다. 440V만 봤을 때 특별 3종이지만 사람이 접촉 우려가 없을 때는 3종 접지 공사를 해도 된다. 45번 가요전선관 공사에 의한 저압 옥내 배선의 방법으로 틀린 것은 가요전선관 공사입니다. 가요전선관 안에는 전선의 접속점이 없어야 한다. 맞고요. 일종 금속재 가요전선관의 두께는 0.6mm 이상이 한다. 아니죠. 1종에서 얼마? 0.8이었습니다. 0.8. 틀린 것은 답은 4번이고요. 답은 전선은 연선이 하나, 단면에 10제곱미터 이하는 단선 사용해도 된다. 저압 옥내 배선의 사용 전압이 400V 미만인 경우 3종 접지 공사를 한다. 이것도 맞습니다. 46번 금속 덕트 공사에 의한 저압 옥내 배선 공사 중 적합하지 않은 것은 금속 덕트입니다. 버스 덕트 아니고 금속 덕트요. 금속 덕트에 넣은 전선의 단면적의 합계가 덕트의 내부 단면적의 20% 이하가 되게 한다. 맞고요. 이거 맞고요. 덕트 상호간은 견고하고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맞죠, 당연히. 덕트를 조영제에 붙이는 경우, 덕트의 지지점 간의 거리를 8m 아니죠. 덕트는 제일 멀리에서 3m죠, 3m. 금속관, 그 다음에 애자 2m고, 그 다음에 합성수지관 가요전선관 1.5m인데, 덕트는 금속 덕트, 박스 덕트는 3m입니다. 3m. 그래서 틀린 것은 4번이고요. 저압 옥내 배선의 사용 전압이 400V 미만인 경우 덕트에 3종 접지 공사 한다도 맞습니다. 47번 플로덕트 공사에 의한 저압 옥내 배선에서 연선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전선의 단면적 얼마냐? 요거는 플로덕트뿐만 아니고 모두 동일합니다. 10 이하는 단선을 사용해도 된다. 넘으면은 연선 사용해도 된다. 48번 합성수지 몰드 공사에 의한 저압 옥내 배선의 시설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합성수지 몰드입니다. 보세요. 합성수지 몰드는 폼의 깊이가 3.5cm 이하입니다. 맞고요. 전선 5개용 비닐 전련 전선을 제외한 전련 전선이다. 맞다.
그다음에 다 합성수지 몰드 상호간 및 합성수지 몰드 박스 기타의 부속품과는 전선이 노출되지 않도록 접속한다. 이것도 맞고요. 라번이 틀렸네요. 합성수지 몰드 안에서 접속점을 1개소까지 허용한다. 우리가 허용되는 것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그 금속 덕트였죠. 금속 덕트는 할 수가 있고 한데 이 합성수지 몰드뿐만 아니고 금속관 합성수지가 이런 곳에서는 내부에 접속점 설치하면 안 된다 했습니다. 49번 다음 중 폭연성 분진, 폭연성, 가연성이 있었지만은 폭연성이 가장 위험했습니다. 위험해요. 그래서 이때 뭐가 가능하다? 금속관과 케이블만 가능하다. 금속관과 케이블만 가능하다. 그 다음에 가연성에 있을 때는 여기에서 합성 수지관이 더 붙는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탄약고 있죠. 화약류 저장소는 우리가 케이블을 사용해서 지하로 시설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일단 폭연성 분이기 때문에 금속관과 케이블인데 보기에 금속관이 나와 있기 때문에 답은 가번이 됩니다. 50번 석유류를 저장하는 장소입니다. 저하공내 전기설비 사용할 수 없는 배송공사 방법은 우리가 튼튼한 것을 설치해야 되죠. 석유류 이거 불화재 위험이 많기 때문에 튼튼한 것을 설치해야 되는데 이때 애자 사용 공사가 아닙니다. 합성수지 케이블 금속관 모두 가능하고요. 애자 사용 공사는 이러한 위험한 곳에 안 된다. 51번 다음 중 저압 접촉 전선을 절연 트롤리 공사, 트롤리가 뭐라고 했다? 우리가 전차 있죠. KTX 혹시 타실 때 위에 안 보세요. 조금만 고개 위로 돌려보시면은 우리가 그 트롤리선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트롤리 공사에 의해서 시설하는 경우에 대한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런 트롤리선에 사람이 쉽게 접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저런 트롤리선의 계구부는 아래 또는 옆으로 향할 것. 이것도 맞고요. 저런 트롤리선의 끝부분은 충전 부분에 노출되는 구조일 것. 우리가 충전 부분이 노출되는 것은 당연히 위험합니다. 이 자체가 위험하기 때문에 이것은 트롤리선뿐만 아니고 다른 공사 방법에서도 안 되는 거예요. 충전 부분은 노출되지 않는 구조일 것이 돼야 돼요. 저런 트롤리선은 각 지지점에 견고하게 시설을 하는 것 이외에 그 양쪽 끝을 내장 유율 장치에 의하여 견고하게 시설할 것이 됩니다. 52번입니다. 사용 전압이 400V 미만인 쇼윈도 또는 쇼케이스 안에 배선 공사에 캡타이어 케이블 사용할 때 지지점 간의 거리 1m. 캡타이어 케이블 사용할 때 지지점 간의 거리 1m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53번. 네, 53번. 다음 중 사용 전압이 440V인 400V 이상이에요. 400V 이상이죠. 이동 기중기용 접촉 전선 애자 사용 공사에 의하여 옥내 전개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 사용하는 전선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뭐다? 인장과 요거 한꺼번에 외우라 그랬죠. 11.2에 6에 28, 11.2에 6에 28입니다. 400V 넘을 때. 그래서 말로서 외우세요. 귀로 외우시는 거예요. 11.2에 6에 28. 요거 접촉 전선일 때, 접촉 전선을 할 때 400V 넘을 때입니다. 만약 400V 안 되면 얼마? 3.44에 3.2였고요. 400V 안 되면은 3.44에 3.2. 그 다음 400V 넘었기 때문에 11.2에 6에 28이 됩니다. 54번 케이블을 지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금속재 케이블 트레이의 종류는 우리가 가번이 틀려서 통풍 밀폐형이라는 건 없습니다. 우리가 바닥 밀폐형이 있고 통풍 채널형이 있지만은 통풍 밀폐형, 그러니까 통풍 채널형과 바닥 밀폐형 합쳐놓은 통풍 밀폐형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답은 가요, 가. 그래서 바닥 밀폐형, 그다음에 통풍 채널형, 사다리형, 펀칭형 이런 것들이 있다. 55번 케이블 트레이 공사에 사용하는 케이블 트레이의 최소 안전율 얼마다? 1.5. 이거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무선용 안테나를 접속하는 그 철주나 철탑 이런 것의 안전율과 동일하게 1.5가 됩니다. 56번 내부 깊이 150mm 이하의 사다리 케이블 트레이 안에 다심 제어용 케이블만을 넣은 경우 혹은 이들 케이블을 함께 넣은 경우에는 모든 케이블의 단면적 합계는 케이블 트레이 내부 단면적이 몇 프로 이하로 해야 되는가 합니다. 우리가 요거 두 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단면적이 120제곱밀리미터일 때는
120제곱미터 이상의 케이블을 사용할 때는 케이블 트레이에서 그것을 가로로 넣어서 2층으로 안 되고요. 그 각각의 모두 합해서 케이블 트레이 폭만큼 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지금 나온 것처럼 내부 깊이 150mm 이하의 사다리형 케이블 트레이 설치할 때는 50%까지 설치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50% 잘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7번 다음 중 고압 옥내배선 시설로서 알맞은 것은 고압입니다. 저압, 고압 잘 구분하셔야 돼요. 고압은 뭐가 있다? 애자와 케이블 트레이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뭐가 있어요? 케이블 트레이가 있습니다. 케이블 트레이. 58번 6kV 고압 옥내배선을 애자 사용 공사로 하는 경우 전선의 지지점 간의 거리는 전선을 조영제 면을 따라 붙이는 경우 몇 미터 이하여야 하는가? 여기가 뭐예요? 고압입니다. 고압에서 애자 사용 공사인데 지금 조영제 면을 따라 붙이죠. 이때는 저압, 고압 똑같아요. 저압도 2m, 고압도 2m입니다. 그래서 58번에는 답이 나번이 됩니다. 네. 뭐, 이번 시간에 58번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59번부터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왔던 문제들 잘 정리해 주시고, 저는 다음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